그리고 드디어 제가 경험을 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정말 내 이가 이렇게 생선같이 못생겼었니? 이러면서 자기 이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를 설득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절대 이거는 진짜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제가 드디어 1년 4개월 동안 지속했던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난 거긴 한데요, 치아 교정이 아무튼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때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 아니면 좀 총망라하는 그런 정리 버전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면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 치아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탁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주위에서 뭐하러 늦은 나이에 해, 20대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왜 해, 30대 됐는데 그걸 왜 하니, 이런 얘기만 하거나 힘들대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꿈도 못 꿔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아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교정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굉장히 치아가 퍼펙트하게 고른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주위에 보면 라미네이트 하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딱 해보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내가 손볼 곳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교 대상이 없고, 치아 교정이란 거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미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설득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가면서도, 상담을 가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죠.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실무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그런 상담을 해주는 전담 담당자가 있는 곳에서 상담을 좀 천천히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좀 이렇게 내 마음을 더 열 수 있게끔 받아보고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한번 축약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교정장치는 클리피쉬라는 최신식의 교정장치를 통해서 교정을 받았고요. 교정기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끝난 편이죠. 아무래도 제가 부분적으로 좀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게 다였고, 치아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약간만 이렇게 윗니를 넣는 정도로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1년 4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교정을 한 가장 큰 목적은 부분적인 그런 세심한 정리를 했을 때 내 외모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똑같은 부분을 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곳에 계속 상처가 나는데 이게 반복될 경우에 구강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고서 내가 또 치아 교정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고, 제가 만약에 치아 교정을 안 했으면 사랑니 발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생리를 왜 뽑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좀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생리를 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랑니 발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교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랑니 발치가 필요했어요. 발치를 저는 아예 안 하고 교정을 했기 때문에 앞니를 살짝 이렇게 뒤로 넣어주는 정리가 필요했을 때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랑니 발치를 결심하게 됐는데,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서 훨씬 저는 구강 컨디션이 좋아졌고, 항상 씹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도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컨디션을 함께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교정에도 도움이 됐지만, 제가 이제 씹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정교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갈이가 굉장히 심한데 교정 한 중반, 중후반 정도까지는 이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진짜 오지게도 일을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마다 일을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일을 너무 진짜 심하게 가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깨요, 중간에. 너무 내가 너무 꽉 물고 있고, 그리고 소리도 심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소리에 막 깨거든요. 근데 교정 후반부터는 이게 교합이 좋아져서 그런지 일을 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후 차이를 말씀드리면 외모상의 변화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아무튼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뭐 가장 친한 친구, 자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 보니까 내 이가 얼마나 삐뚤지 알겠어, 이런 주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과 후 교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라미네이트의 효과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랫니가 굉장히 이제 삐뚤빼뚤했던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윗니는 굉장히 반듯했어요. 근데 아랫니 같은 거 보면 정말 미세하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보이는 거긴 한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교정을 하고 완전히 이제 반듯해지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이제 자기 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너에 비하면 삐뚤빼뚤하구나. 정말 내 이가 이렇게 생선같이 못생겼었니? 이러면서 자기 이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아 교정 뽐뿌가 온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정갈하게 정리가 싹 되는 이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주위의 부러움을 좀 사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씹는 부분의 교합이 좀 편해졌어요. 선생님이 절대 미적으로만 저희가 만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쁘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치아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전문이다 보니까, 교정 전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교합적인 거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제가 어떤 치아는 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니 옆에 이런 애들도 이렇게 씹는 기능을 같이 조금씩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전혀 쓰이지 않는 치아처럼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걔들을 만나게 교정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금니 위주로만 쓰는 그런 것들이 약간이라도 분산이 되면서 좀 씹는 데 있어서 힘이 덜 쓰이고 턱이 좀 편안해졌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제 씹는 이런 힘들이 분산되고 편안해지면서 아마 이갈이가 좀 같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너무 신경을 잘 써주셨고, 제가 턱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입 안은 큰 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먹기 게임 같은 거 하면 제가 입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잘 넣는데 입 라운드가 굉장히 작은 편이어서 본을 뜰 때도 뭘 넣고 이러는데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했고, 스케일링 할 때 뭐 아무튼 뭐를 할 때 계속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턱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그때마다 막 치위생사 선생님들도 막 턱을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선생님도 아프시죠? 이러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주시면서 저를 치료를 해주셨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다니는 병원은 턱 관절에 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턱 진단도 받고 중간에 이런저런 복합적인 걸로 배려를 좀 많이 받으면서 해서 그런지 조금 덜 힘들게 그 과정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치아 교정 전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턱 컨디션이 되려 좋아진 것 같아요. 교합이 좋아지고 이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교정 과정보다 교정의 마지막 날이 진짜 힘들어요. 이 장치를 갈아내는데 그거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할까? 마지막 날이 제일 고통스럽다라는 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이 생각이 마지막 날에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끝나는 날이니까 그래도 네, 참고 결국은 장치를 다 이제는 제거를 해서 이렇게 싱긋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경험을 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치아 삭제 있잖아요. 근데 원래 교정을 하고 나서도 별로 안 예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저처럼 이렇게 치아가 막 삐뚤빼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많이 변했다 뭐 이런 느낌 전혀 못 받거든요.
근데 치아 삭제를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연예인 중에서 정말 치아를 반을 삭제를 한 경우를 봤는데 너무너무 외관상 차이가 진짜 소름 끼치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미관상 치아 삭제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치아를 가는 것 자체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갈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끝내고 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 삭제가 보통 이렇게 협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해서 선생님 정말 작게 해주세요, 뭐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웃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라운드 형식의 치아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도 이렇게 스마일 같은 이런 라인으로, 근데 이제 그런 스마일 모양을 덜 스마일 모양으로, 저는 어차피 타고난 게 이렇게 스마일 모양이라서 이걸 막 박박 갈아서 일자로 만들면 이건 진짜 무리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절대 저의 타고난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냥 깔끔하게 치아 단면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확실히 교정한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내추럴하게 됐기 때문에 뭐 교정을 했니 안 했니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라미네이트를 한 것처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치아 삭제를 적당히 선생님과 협의하에 했을 때 그때 교정한 느낌이 진짜 빠밤하고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해야지 만족도가 확실히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치아 교정하기 전에 한 4년? 5년 전에 치아 삭제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매끄러운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흰 피부 깐달걀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정말 작게 치아를 갈아도 막 미친 듯이 시리다, 아프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절대 이거는 진짜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사람 바이 사람, 너무 사람 개인차가 심한 것 같고 그런 거를 적으시는 분들의 말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고 나서 알았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컨디션도 다른 거고 선생님께서 되게 당연하게 아니요 절대 그 정도 아니에요 라고 너무 단언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싹 치아 삭제를 적당하게 하고 이제 끝낸 건데 정말 적당한 그 선생님의 수치에 따라서 치아 삭제를 했을 때 치아를 가는 거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치아 교정이 끝날 때 아니면 본인의 그런 치아 상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관상의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교합에 문제가 되고 턱이 막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 삭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림 증상 일절 없었고요. 하면서도 고통스럽다, 아프다 하는 과정 중에 그런 거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치아 교정 전후 사진을 올렸는데 진짜 전도요. 입을 막 찢어서 막 옆에 잡고 찍은 거거든요. 저는 웃을 때 잇몸도 안 보이고 치아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드디어 1년 4개월이 끝나고 이렇게 교정을 마치게 됐다는 소식을 영상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저를 보고서 동기부여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뭐 저도 교정 시작했어요. 뭐 저는 왜 마취가 아프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치과를 한 달에 한 번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 전날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치과 가기 전에 저의 팁이 있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컨디션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도 이게 사람이 피곤하면 더 뭐든지 고통이 배가 돼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잠도 좀 잘 자려고 신경도 썼고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일주일 전부터 좀 더 신경 써서 먹어주기도 했고 근데 꼭 치과 가는 그 주에는 건강관리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잠도 일부러 많이 자고 그래서 잇몸 상태를 빵빵하게 건강하게 해서 치과를 가면 훨씬 진료가 즐겁고 편안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가 편안해진 만큼 영상도 좀 꾸준히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DM 주셔도 되고 메일도 많이 주시는데 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또 얼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팁들이 있었길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